인사이트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 관련해서 코스피 지수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걱정이 아니라 즐겨야 될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앞으로 꽃길은 예약이 되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꽃길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내가 꽃가마를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 앵커님 네. 꽃가마 맨날 태워드렸거든요.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진짜 주식 일부 시청자분들은 지금 꽃가마를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외 시청자분들인데요. 지금 보면 시장에서요.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이 외에는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반도체 중심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요인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나눠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글피 우리 미국 시간이죠. 금리 인하가 있을 거예요. FOMC가 있죠. 예, FOMC에 의해서 거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경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저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주식시장, 자산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금리 인하가 지금 선반영돼서 움직인 거라고 하면요. 금리 인하기에 그 당일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금리 인하는 우리 시장에서 좋은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기술주나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지금은 못 오르고 있지만 이런 관련주 중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정부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인 이슈,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이 너무나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요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간세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간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슈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또 그 기사에서 미국 멕시코 50% 관세 예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무역 전쟁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과 미국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관세 협상 교착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공매도 순 보유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대기 매도 그리고 차익 매도에 대한 힘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데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좀 상승하는 쪽으로 읽어두시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시장의 대응을 위해서 지금 포트의 구성 어떻게 좀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가격대 보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은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죠. 종목들 중심에서 대형주 중심에서 특히 네. 반도체 중심에서 거기다가 기관이 좋아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에서는 못해도 한 5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형주 중심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지만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게 되거나 숨고르기가 있으면 그 돈들이 중소형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40%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 혹시나 변동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한 10%는 현금을 대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단 최소한으로 낮춰서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좀 나눠서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중소형도 지금 40%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흐름 보면 대형주, 반도체 탑2가 들어가 있는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데 네. 코스닥 지수는 그렇지 못한 오늘은 오히려 약하게 좀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고 코스닥 지수를 볼 때 키워드를 본다면 어떤 걸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한 그 키워드는요. 네. 바이오예요. 어. 바이오가 못 오르니까 코스닥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건데 지금 시장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중심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또 안정을 찾고 안정을 찾으면 그 돈들이 좀 퍼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왜 제가 이제 뭐 진짜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꼭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인의 매수세가 대량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국내 시장을 좀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 투탑 종목을 상당히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의 매수 특징 어떤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 자금은 너무나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앵커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 안전하게 수익을 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몇 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이 탄력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이슈에 나머지 소부장주로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앞으로 외국인들은 반도체 중심에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반도체 중심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요. 포트폴리오도 대형주는 반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외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좋지만 또 나갈 때는 화끈하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인의 대량 매수를 봤을 때 이제 바이 코리아 이제 사기 시작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단기 고점이 또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요. 이거 실전 매매인데 네. 제가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롱 레버리지, 시장이 하락할 땐 인버스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지수가 상승하니까 저희는 레버리지 수익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에 대한 그 흐름은 아닌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께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수가 상승하면 분명히 단기 차익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차익 실현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못 들어간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소부장주 반도체들 보면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공부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나 우리가 이런 수출주들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FOMC 이후에 또 환율은 어떤 요동을 좀 보이게 될지 이게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또 생기다 보면 환율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환율이 박스권에 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환율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 지금 이틀 동안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화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그 구간의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달러가 급락을 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수출 관련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좋은 타이밍에 급소의 좋은 종목들은 진짜 주식 일부에서 제가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좋은 종목들 급소까지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인들의 매수가 앞으로도 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자, 그 섹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의 반, 네.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네, 해야 돼요.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은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이 꺾이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꺾이면 이 세 종목 꺾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코스피 지수 그리고 그 외에 소부장 코스닥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련 파트너, 우리가 네. 초반에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7월 달에 7만 전자 갔으니까 네. 8월 달에는 8만 전자 가야 되고 네. 9월 달에는 9만 전자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요. 늦춰졌지만 9월 중순 정도 되니까 이제 8만 전자를 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8만 전자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했고 저도 솔직히 확 찍었거든요. 네. 시험 칠 때 찍는 것처럼 8만 전자 확 찍었는데 거의 다 갔어요, 지금. 네네. 거의 다 왔죠. 네. 저는 근데요. 10만 볼 것 같습니다. 10만 네, 전자. 10만 볼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분석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현 구간에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막 왕창 산 게 아니고요. 최근에 왕창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 7천 원에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수익 내고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0만 전자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과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HBM이라든지 계약권에 대한 수주, 테슬라에 대한 관련 수주, 실적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다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만 8천 원 유지가 되고 8만 원 돌파하면 더 상승할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만 본다면 네. 일반적인 종목을 바라보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정말 흔치 않은 일들이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체크할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연신 지금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역시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기 전에 저희는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네. 저거 종목 왜 갖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엄청 지금 부러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이 이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하이닉스도 잠깐 쉴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대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33만 4천 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35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전 그렇게 봐요. 지금 접근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하더라도요. 종목이라는 게 이렇게 눌림목을 주거나 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더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신규에 많은 물량을 산다? 이거는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알려드린 그 가격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표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DB하이텍도 있었는데 DB하이텍의 움직임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잠깐 소외되어 있다가 최근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은요. 이게 대형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 네. 이거 급등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DB하이텍을 지우고 그냥 차트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급등 잡주의 흐름들. 보통 이제 제가 잡주라고 하는 표현을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러한 종목들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의 잡주 표현이라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DB하이텍은 변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체크한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응 못하신 분들은 이 DB하이텍을 잘 보시면 따라가지 못했던 수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앵커님, 우리 매번 보지만 급등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주에서나 나타나는 차트가 나왔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차트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보통의 돈의 힘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급등을 한번 했고요. 음봉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그 매물을 소화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자리를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급등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잡으신 분들은 DB하이텍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4,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7,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대형주라 추세형으로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은 급등형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또 반도체, 또 반도체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 이외에 우리는 또 과연 연관되어 있는 섹터 어떤 쪽을 좀 지켜봐야 될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도체 연관되어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집중해보자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제가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LG 디스플레이가 옛날하고 체질이 달랐다.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방송에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네.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 또 대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OLED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도 많은 부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업황이 새롭게 좋아지는 모습이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베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끼익끼 움직일 때는 UAM, 항공 관련, 드론 관련돼서 조금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OLED 관련된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OLED 관련주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왜 체크했냐면 흐름이 급등형이에요. 급등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급등형으로 움직이는데 단점은 재무적인 그 부분이 아하.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장기 투자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네. 차트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급등을 하고 보통 주가가 아래로 조정을 줘야 되는데요. 아래로 조정을 안 줘요. 옆으로도 아니고 서서히 위로 조정을 주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이러한 종목에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대로 매물 윗꼬리 구간을 소화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1,600원 가족 책임선 이건 필히 지켜야 돼요. 재무적인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1,75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슈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보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두 번째 체크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진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정말 LG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체크를 했거든요. 이 안에 혹시 오은영 박사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거 듭니다.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면 방송에서 와. 웨이커님 이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시장에서요 주목받지 못했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했죠. 진짜 주식 일부에서만 주목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요 구간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오늘도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에 대한 개념보다도 네.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요. 일단 12,700원 유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13,500원 돌파하면 전고점 구간 이 양봉하고 음봉이 있었던 자리를 돌파하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금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 주기가 새롭게 왔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관련 조그만 중소형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KH바텍이 되겠습니다. 폴더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끼 있게 움직여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뭐 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힌지 모듈 제조 기업인데 네. 안 밀려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정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요. 이게 음봉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음봉이 네. 여러 번 나오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매도한 것 같다, 매도할 것 같다, 조정 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물량 그대로 소화하고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한 며칠 정도 음봉 만들었다 오늘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네. 폴더블폰 관련해서 뭐 애플 이슈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12,800원 지지가 되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13,600원을 돌파하면 더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KH바텍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또 준비를 하신 디스플레이 탑 3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선정해 주셨을까요? 바로 아바코, 덕산네오록스, 선익시스템. 자, 일단 아바코와 덕산네오록스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네. 아바코부터 바로 좀 살펴주실까요? 네, 빠르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바코를 왜 이렇게 탑픽으로 설명을 했냐면요. 네. 수급에서 밀림없이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다라고 근데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진짜 좀 아쉬운 게 윗꼬리가 좀 달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어.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바코에 대한 흐름은 그래도 우리가 관련된 그 OLED 관련해서는 네.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15,000원 돌파하면 추세 형태로 간다. 최근에 이 흐름들 기억나시죠? 이 각도로 가다가 이 각도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유행 패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요. 같은 유행 패턴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턴 부분들 적으로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탑픽주 덕산 네오룩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슬금슬금 상승 흐름 이후에 우리가 항상 좋아하던 전 고점을 뚫는 지금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맞아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OLED가 좋기는 해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네.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를 여러분들께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생겨서 덕산 네오룩스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생긴다. 그때는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45,000원 지지 확인하고 48,000원 돌파하면 덕산 네오룩스는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탑픽 종목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관련된 종목으로서 정말 끼 있게 또 움직였던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구간은 정말 어려운 구간에 또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진짜 과거에 저렇게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네. 오랫동안 행보를 해서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 오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는 제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급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선익 시스템이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38,000원 지지가 되면요. 오랜 기간 동안의 역배열 흐름을 보여줬는데 정배열의 흐름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45,500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지금 현 구간이 바닥 구간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수월하거나 쉬울 것으로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탑3 종목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관련 섹터 어떤 쪽을 또 지켜봐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 바로 유리기판과 MLCC 관련돼서 좀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반도체가 간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유리기판은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지만 그렇죠.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테슬라에서도 요구하는 그 부분이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그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코칩, SKC, 필옵틱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근데 네. 시청자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방송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가 달라졌어요. 만년 2등 네. 삼성인데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렇죠. 걸 정말 불과 몇 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거든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에는 이렇게 유리기판, MLCC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오늘도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유리기판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야기해 주신 삼성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관심 외에 좀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삼성전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좀 한 이후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참 안 좋은 부분도 많았는데 네. 체질 개선이 되고요.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1조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거래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대형주들을 보면 몇 년 있다 보면 이만큼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러한 후보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이슈, AI에 대한 그 칩, 이런 부분이 여전히 상용화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18만 6천 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19만 5천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추세형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확인할 종목은 바로 코칩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MLCC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우리 전태룡 파트너가 좋아하는 끼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기와 오라클의 MLCC를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형주들이 상승하기보단 이런 종목들이 좀 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급등락이 크니까요. 이건 좀 지키셔야 됩니다. 16,400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8,00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SK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선두로 좀 나오긴 했었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이걸 좀 길게 보면 참 다행인 게 바닥에서 이제 초입을 다시 한번 만들고 상승 시도가 있으려고 하는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찐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 구간의 찐바닥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최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반도체 또 SKC의 앱솔루스 반도체 글라스 기판 상용화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동안에 지루했던 점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10만 원 지지 그리고 10만 6천 원 돌파.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초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저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대장주입니다. 네, 전태룡 파트너 같은 분위기군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리기판의 대장주가 뭐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의 바로 대장주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안 되고 이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다. 따라서 가격 이번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32,500원 지지하고 35,000원 돌파를 하면 급등형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어요. 지금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올라간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뭐 둘이 같이 투대장 하라고 하시죠. 투대장 하라고.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보면 종목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지켜볼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SKC처럼 좀 깊은 눌림을 좀 받아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SKC하고의 흐름이 나오는데 좀 끼가 좀 있습니다. 끼가 있는데 현 구간에서 SKC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든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거를 꽃잎이 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찐바닥에서 꽃잎이 피고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으로 한 단계 레벨업돼서 큰 상승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유리기판 관련주이고 34,300원 지지가 되면 지키시고요. 36,000원 돌파하면 급등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분석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LCC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탑3 종목도 선정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기, 코칩, 캠트로닉스. 자, 왠지 모르게 대장 할 것 같은 종목들만 뽑아주셨네요. 진짜 제가 안 그래도 대장 하려고 했거든요. 대형주 중에서의 대장주.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대장주. 대장주만 이렇게 세 개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섹터 한번 지켜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추세는 정말 잘 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진 2차 전지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이게 그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벌려면 주식은 고독함하고 외로움을 견디거나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돈들이요. 반도체에만 집중해요. 이걸 저는 일부 약간 단기의 포모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피로가 느낄 경우에 그 돈들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소외되는 2차 전지지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은 DKT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도 이 종목 흐름을 좀 보면 최근 뭐 추세는 좀 잡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DKT는 ESS 배터리 관련 시스템을 첫 출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계속 제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반도체 봐야 된다고 했고 네. 소부장을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정말 몇 개월 전이었잖아요. 여러분들 ESS는요.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석유에서 에너지원이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전기를 저장해야 돼. 우리가 돈을 정말 우리가 저장을 할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두잖아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정용 휴대용 장치가 ESS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과 이런 산업이 초입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KT는 현 구간대에서 여러 번의 흔들림을 보여줬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거래량도 있다. 그래서 저는 첫 출하를 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구간이 좀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대로 튀기는 했지만 현 구간에서 8,500원이 지지가 되고 9,3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급등형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급등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성 ENG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계속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지금 신성이엔지도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또 한 번의 실패, 또 이번에 강하게 치고 가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못 가면 밑으로 늘렸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 ESS, 연료전지, 신재생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장이 있어서 최근에 있는 그 에너지 관련 업종 섹터의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신성 ENG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1,650원 지지가 되는지 1,73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아모 그린텍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일단 전기, 전력 설비 관련해서 ESS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종목도 관련된 종목 아닌가요? 네, ESS 관련 종목이 맞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외를 느끼고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현 구간에 흘러가듯이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해주고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ESS 관련된 종목들 보면 다 초입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초입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6,800원 지지가 되는지 7,2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 추세형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여느 종목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네,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역시나 반도체라고 하면 이렇게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개를 바짝 드는 그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한솔케미칼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도 두 가지의 수혜로서 주도주의 역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19만 3천 원 지지가 되는지 꼭 보시고요. 20만 원 돌파하면 저는 그대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녹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돼서 많이들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바닥 구간에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 구간 더 이상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저도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안 밀려야
급등형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같이 공부했던 네.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한번 변곡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단기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음봉이 거짓 음봉이고 다시 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녹스 같은 경우는 급등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가격 1,500원 지키고 그리고 11,5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있고요. 베트남의 실리콘 응급제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체크하시고 급등 형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요. ESS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세대라면 ESS보다도 SES를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ES 3명의 멤버처럼 탑3 정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 세 종목 들어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DKT, 아모그린텍, 한솔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 정해 주셨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급등주를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시그널 나온 종목들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에서 급등주가 나오기 위한 부분은 바로 개별 종목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반도체 중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급등주 시그널 중에 몇 개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급등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뽑아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반도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켜볼 종목은 바로 느료핏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AI 관련해서 뇌질환 진단 치료용 AI 솔루션 기업이에요. 네. 최근에 AI, 로봇 이런 이제 그 관련 업종들은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계속 상승했던 업종들과 종목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을 주고 추세를 이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자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00원 지지가 되는지 16,70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과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시그널 종목 아나페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움직인 것 같긴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디스플레이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양봉이 나오고 아래로 조정을 줘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등형 매물 소화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19,600원이 지지가 돼야 되고 26,000원이 돌파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CTK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얼마 전 탈플라스틱 관련돼서 공부를 했고 수익도 제법 나왔던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구간에서 현재 저점에서 그대로 치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유가 지금과 같은 이슈 시장에서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림이 없이라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15만 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형 움직일 지금 종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TCK고 우리가 확인할 종목은 CTK. 요즘 이름들이 너무나 비슷한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아니 제가 헷갈려요. 네. 저도 헷갈렸는데 네. 왜 더 헷갈렸냐면 매수 급수가 비슷했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이거 살펴보면은 네.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원이 있어서 저도 우리가 했던 건 줄 알고 얘기하고 아주 타이밍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 구간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윗골이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CTK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5,600원 지지가 되는지 6,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 종목은 바로 기가비스가 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아까 캠트로닉스 대장이다라고 했는데 기가비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판 관련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요. 대장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급등주 쪽에 하나 빼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가비스도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시세를 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증가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34,000원 지지선 37,0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픽 종목들이요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도 픽 종목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의 픽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 반도체 AI 관련주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비중 70%나 되면서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후성입니다. 지금 반도체, 세정가스 등 사업 호조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내일 양음량의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픽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넷마블입니다.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요.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바로 차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은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역시도 최근 반도체 흐름을 타고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와 주었는데, 자, 오늘 같은 날 슈팅이 정말 강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했는데 내일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저는 살짝 조정을 주더라도 제주 반도체 흐름이 좋아요. 네. 밀림이 없이 이런 흐름 보여주다가 이제 요즘 유행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솟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800원 지지가 되고 19,000원 돌파하면 제주 반도체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픽 종목은 바로 후성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눌림이 좀 나왔는데 양음량 패턴을 좀 노려보시는 걸까요? 제가 어제 후성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네. 왠지 음봉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소일 것 같아서 내일 한번 체크해보자마자 갖고 온 거거든요. 역시나 네. 반도체라든지 지금 보면 배터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고 정고점에서 양봉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음봉이면 모레가 급소이기는 한데 내일 양봉이면 내일이 급소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000원 지지 확인하고 6,3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넷마블 세 번째 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소외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소외를 받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좀 그 반도체처럼 막 빡빡 좀 날아갔으면 그런 좋겠어요. 모습은 아쉽죠. 네. 맞아요. 한알령 관련주입니다. 음. 넷마블 실적, 호실적의 이슈도 있고요. 지금 이제 한알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장품, 관광,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게임까지도 해당이 돼서요. 그렇죠. 뭔가 숨고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 기대해 보시고 61,000원 지지가 되는지 64,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 형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